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는 시간, 매일 정리 노트 OX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이죠.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 비용을, 자, 결론은 이거죠. 뭐죠? 사실상 취득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무슨 취득하면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과세표는 뭐가 되는 거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 취득 당시 가액인 과표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사실상 취득 가격은 뭐를 말하는 거냐? 즉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특수관계인이 나왔죠, 여러분. 부터 시가 인정액보다 뭐죠, 여러분?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러면 취득 가격이 낮았어요. 과표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거래가 문제는 누구와의 거래죠?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샀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럼 그럴 때는 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건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이때 조건을 보시라 했죠. 이러면 이때 조건은 뭐죠?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 가격 차이. 요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절대주 조건 얼마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이건 절대주 조건 또는 3억 원 이상이 아니라도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이상 그러면 5% 이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시가 편액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매매 등일 때 부당해서 부인 규정이죠. 이 말이 맞냐 틀렸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았다라고 하면 그분은 틀리신 겁니다. 뭐가 놓쳤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틀렸죠. 시가 편액을 과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가 인정액이 비교돼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에 이 3억 원 이상이거나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는 과표를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여러분? 시가 인정액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가 편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이 바로 과표가 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 틀린 말이라는 거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실전에서도 출제를 말장난 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꼭 하나하나 체킹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갑시다.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 충당 이자, 할부, 연불,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때 지급하는 중개보수. 자,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건설자금 충당 이자, 할부, 연부, 이자 또는 연체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때 지급하는 중개보수.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누구 명의로 사면 법인의 명의로 사면 개인의 명의로 사면 이때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법인일 때만 포함하는 거고, 그죠, 여러분? 개인일 때는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았다, 틀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별표 3개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자, 4번.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는데 상속을 제외했답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 증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증여 등으로 인한 무상 취득이죠. 그러면 그때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 편액을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이때 올해부터 이제 2023년부터는 뭐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렇죠? 시가 인정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속일 때는 과표가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편액이 되는 거고 증여 등일 때는 뭐로 간다, 여러분? 시가 인정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았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5번. 시가 표준액은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평가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을 때의 그 거래 가액이라든지 감정 가액의 평균액 또는 경매 가액 또는 공매 가액을 말한다. 자,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냐 그 얘기입니다.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아하, 틀렸댄다. 뭐가 틀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은 시가 표준액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그렇죠. 시가 인정액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바로 5번도 틀렸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5번 지문은 시가 표준액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뭐라고 그랬죠? 시가와 관계이시 없이 누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과세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 6번부터 갑시다.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자, 맞아 틀려? 알까알까하죠,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 규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그냥 틀려버려요. 자,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죠? 그럼 과표는 뭐가 되는 거죠? 예, 밑줄 사실상 취득가. 이게 원칙이죠. 저거 원칙. 그런데 다만 여기부터 뭐가 되냐면 예외죠. 다만 법인이 아닌 자 누구야? 개인이죠. 개인. 그래서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원칙인데 얘를 지금 알아 몰라 모른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아니죠.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된다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출제는 여러분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을 바꿔놓고 이럴 때 말장난 칠 수 있으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경우,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경우를 꼭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7번. 상속이라는 농지 취득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이다. 자, 그러면 상속일 때의 취득세는 몇 프로죠? 2.8%가 되는 거죠. 근데 뭐니까? 농지이기 때문에 몇 프로죠? 1000분의 23, 2.3%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7번 다 틀렸네요. 8번. 원시 취득일 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죠? 예, 1000분의 28 몇 프로죠? 2.8% 맞는 말이죠. 9번. 공유물의 분할이라든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서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것을 제외한 경우 이 표준세율은 1000분의 얼마죠, 여러분? 23이다. 그렇죠. 제일 낮은 세율이죠. 2.3%. 그래서 여러분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의 분할, 총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는 지분 이전일 때는 제일 낮은 세율 1000분의 23, 2.3%가 적용하는 거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10번.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은 4%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일반적인 부동산일 때는 4%가 맞았는데 뭐니까? 주택이죠. 그럼 주택일 때는 일단은 주택의 수에 따라서 1%부터 3%의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과 대상이 되면 몇 프로면 8% 또는 12%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4%다는 맛은 틀린 말로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취득세 과세 표준과 취득의 표준 세율에 관련된 OX 문제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